자, 이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뭐 항상 시험 보고 나면은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만 더 할 걸. 근데 그 조금만 더 할 걸 안 하길 잘했어요. 조금 더 했으면은 그럼 더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덜 하길 잘했고, 그래서 그 좀 덜 하길 잘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세 문제를 버릴 기회를 줘요. 그죠? 13문제, 세 문제를 버릴 수 있습니다. 좀 덜한 거는 버리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덜하기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6문제 중에 2문제 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물어보지 않은 거 쓸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아쉬워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봤을 것이다, 못 봤을 것이다, 이런 어떤 한치의 아쉬움 같은 거 이렇게 티끌만큼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토질미케 기술사 이 합격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시도 아니고 시험은 갈수록 쉬워지면서 학사 수를 자꾸 줄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그러냐면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고 공부하고 완벽하게 개념 원리가 잡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합격을 못하는 경향이 많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2023년도에 그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23년도에 정말로 공부가 많이 되고 꼭 이 사람들은 라이선을 줘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배제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문제 풀이는 우리 학원에서 이제 그 너튜브에 이거를 일부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돼서 너튜브에 이렇게 알려준다면은 그럼 이 공론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왜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이렇게 자꾸 공론화돼서 여기에 뭐 국민신문고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문의를 해야 돼요. 문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하다 보면 문제점을 찾아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라는 의문점을 자꾸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은 먼저 학제 현황부터 먼저 한번 쭉 해서 가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토목 분야 토질 기술사를 포함한 토목 분야에 자 14개 종목이 있어요. 많죠, 그죠? 깜짝 놀라는데 이렇게 14개입니다. 자, 그럼 토질력 기초기술사 이 한 종목을 제한. 너 왜 그러니? 아침부터 한판 뜨자는 거야? 정말 뜨고 싶으면 해. 그래서 이 토질력 기술사를 제한 나머지 13개 이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하면 14개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큐넷 자료니까 이거는 정확한 자료예요. 이거. 숫자 하나도 틀리지 않은 정확한 이거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5개년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2023년 자료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이 5년 평균 토질력 기술사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 합격률이 14.5%예요. 깜짝 놀랐죠.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토질력 기술사는 몇 프로다? 7.5%. 딱 반토막이네. 그죠? 왜 토질력 기술사만 평균 합격률이 반밖에 안 되냐고. 그죠?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2023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지금 응시자 수가 계속 이제 900만들 계속 이제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3년을 같은 응시자들을 같다고 봤어요. 왜냐면 이 자료가 이제 나오지 않은 자료니까. 어쨌든, 그래서 응시자 수가 2022년하고 23년 그중에서 900에서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작년도에 50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률이 3.9%. 정말 놀랍죠. 그죠? 14%에 이거는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이같이 합격률을 자꾸 줄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지? 라는 거를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59점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했는데, 근데, 자, 지난번에 분명히 똑같은 문제, 계속 문제 같으면 반복합니다. 지난번에 왜 7점, 8점 나왔던 문제를 얘 이번에 3점을 주냐고 말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숫자를 맞추려고, 인조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는 거죠. 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지난번에 똑같이 7점, 8점 줬던 문제를 왜 이번에는 3점을 줘서 나를 떨치냐고 말이죠. 그죠? 누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시는 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몰라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이 합격률을 적어도 이 수준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죠? 그 수준까지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그렇게 진짜 한판 뜨자는 거예요. 정말은 내가 팔 걷어붙였나 이거. 좀 성이라가 그래도 성내면 안 되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그냥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자꾸 이거를 질문해야 돼.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Q&A에 들어가면 Q&A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국민신고에서 하세요 그래요. 그럼 국민신고에서 하면 국민신문고에서 일괄 민원을 받아가지고 각 기관에 다시 이렇게 하달을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에 대해서 답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나한테 불이익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여기 체제도 있고 뭐 동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해서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왜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자꾸 물어봐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132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이제 꼭 문제풀이라기보다도 그냥 문제가 이제 평이해서 그냥 쭉 지나가면서 한번 쭉 훑어보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133에 또 이제 대비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합격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개선이 됐다. 조금 전에 했던 합격률이 이렇게 개선이 됐다 한다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쪽에는 조금 이제 처음에 오신 분 몇 분 보이고 대부분이 지금 제가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 똥차들 다 싹 나가고 강의실이 좀 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겠습니다. 이제 1교시에 이제 문제가 13문제가 나왔는데 하여튼 다 아는 문제이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한 7문제는 알고 그 다음에 6문제를 몰라야 돼요. 그죠? 그러면 7문제 쓸 때 막 최선을 다해 쓰거든요. 그러니까 6문제 중에 3문제를 골라. 그래서 그 중에서 그리고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10문제를 그랬을 때 정말로 최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13문제 다 알아. 버리는 게 도움이야. 그러니까 버릴 때부터 고민이 되고 골랐는데 잘 안 써지니까 또 그걸 쓸까 하는 이런 아쉬움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시험을 보는 사람 집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요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투숙의 산정에 대해서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또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근데 여기서 투숙의 산정을 안 물어보고 또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향을 미친 요소 어떻게 외웠습니까? 그 흡입구 뒷점 기억하죠? 그죠? 그래서 흡입구 뒷점 세트로 이제 외웠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를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 일단 물어보는 내용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니까는 어쨌든 투숙계수니까 투숙계수가 무엇이며, 그래서 물어본 거 영향 미친 요소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자, 이제 그러면은 자, 투숙계수의 어떤 이용이
필요한가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사안적 방법과 지방공학적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이 칸이 세 칸이 있는 이유는, 자, 여기는 문제 또는 답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고, 두 번째 줄은 여기서 대제목 1, 2, 3을 하고, 세 번째 줄은 소제목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활용하는 방법들이 답할 때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대제목에서 투도의 사안적 방법과 지방공학적 두 개를 했다면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또 소제목으로 이게 1번, 이게 2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제목 하나에 소제목 두 개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빨리 채우는 이런 이제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사안적 방법을 물어봤다면은 사안적 방법 너무 많은 걸 쓸 수 있는데, 사안적 방법 주인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얘는 주인공은 일단은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주인공을 해주고, 그 대신 진짜 중요한 사안적 방법과 이용이니까 그 부분 소제목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문제는 그래도 좀 예쁘게 아름답게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앉았는데 뭐지? 그렇게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써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좀 더 쉬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 뭐 10점 만점에 6점이 합격인데, 자, 그런 걱정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더 새로 또 하시는 분들도, 시작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상기초. 자, 보상기초도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자, 부력기초나 어떤 이제 수련을 고려했죠. 그래갖고 보상기초에는 이제 부력기초가 있고, 부력기초는 하면은 10m 너리 어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던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순화중을 물어봤다가 부력기초를 물어봤다가 그래 보태서 보상기초를 물어내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는 게 돼요. 그래서 콤파스애들이 뭔가 보상을 받는데, 뭘 보상을 받냐면은, 자, 보상을 받는 게 어떤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이제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보상 개념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부력을 고려하는 이제 부력 기초 하나, 그리고 우리가 순화중을 고려한 어떤 조건 하나. 그래서 이제 이게 순화중으로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이제 부력은 부력 기초를 물어보면 부력과 양암력이 묻혀서 가는 것들인데, 실제 부력 기초 행식을 그래서 설계에 적용한 게 바로 이제 거가대교 아래 묻혀 있는 이제 침해 터널 이제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나눠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나는 이것만 썼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기본회복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이래니까 또 저것도 하나밖에 안 하는데 지금 걱정 막 태산이요. 그러니 강의할 때니까 좀 집중해서 들으라 해도 강의할 때 듣기는 듣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이 막 하고, 아는 것들은 그냥 패스하고 다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어떤 공부 방법은 절대로 쓰지 말고 딱 팔짱을 이렇게 끼고 그냥 정말로 한 얘기들을 다 이렇게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이 외워서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리를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문제가 계속 바뀌어서 나와도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말장난에 놀아내지 않는 그런 이제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는 다 아는 얘기 또 하니까 그냥 쓱 다 이제 헛들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들 겁니다. 아싸한 느낌. 그래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요것도 정말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는데, 근데 계속 나오죠, 그죠? 근데 계속 나오니까 또 이런 문제들 우리가 실전반에서 다 다뤄봤던 문제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전반에서 또 문제 쓰라고 하면 저 문제 왜 써? 근데 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낼 게 없어. 그래서 토지물 기술사도 사실 문제은행입니다. 문제은행. 자,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그 150문항으로 묶어서 일단 이제 문제은행을 이렇게 이제 청기누설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청기누설인데, 그래서 올려놓으니까 이미 이제 다른 학원까지 다 자료가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강점을 얻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150문항의 어떤 틀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전이나 어떤 포캠에서 다룬 문제들도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많이 써봤던 문제들이 이제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대지목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이유는, 자, 이제 이게 동영상에 이제 업로드가 될 거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자, 대제목을 어떻게 접근하면은 좀 더 유리하거나 벤치마킹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대제목을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자, 보강통벽의 내적 안정 검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변화를 줬죠. 그러니까 보강통벽의 안정 조건은 외적, 내적. 그래서 외적인 건 전도활동, 지지력이 한다면 내적인 게 이제 보강제거든요. 그러니까 보강제에 대해서 신장성, 비신장성 이렇게 나오기도 하다가 이제는 말을 살짝 바꿨다가 내적 안정 검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물어본 것 중심으로 안정 조건과 검토. 그런데 그리고 내적 안정 검토이지만 사실 내적 안정 검토는 뭐예요, 이게? 인장과 인발에 대한 검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변화를 약간 준 거고, 그럼 이제 여기 맞춰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어떤 출제위원이 요구를 한다면은, 그럼 출제위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들은, 그래서 얘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보강통벽에 대해서 너 출제만 돼 해서 그래서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막 어마어마한 걸 얘기를 하고, 실제 그러니까 모범답안 이 정도 막 엄청난 양을 해갖고 그 틀에 맞춰서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주인공과 엑스트라를 구별을 못하고 자꾸 내가 예한 걸로 쓰기 때문에 절대 합격을 못합니다. 장수만세의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절대 모범답안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항상 개념 정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짐과 안밀의 차이. 정말로 이런 문제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지만은 기본 이제 막상 쓰려면은 잘 안 쓰지는 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짐과 안밀의 가장 차이가 공기를 빼냐 물을 빼냐라고 해서 그 부분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공기를 빼는 거하고 물을 빼는 거하고 원리를 접근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기를 빼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할 것인지, 물을 빼기 위해서 델타피를 제어할 것인지, 그런 역학적 원리를 여기서 접근해야 되는데, 다 들어가요. 다짐, 다짐해서 실리다짐, 현장다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그 원리를 이렇게 접근을 못하면은 쉽지만은 또 그래서 좋은 어떤 점수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단일 연장탄 활동이 물론 단일한 것도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모노파일 많이 들어봤는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그죠? 그래서 함정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뭔가 현장 타설 말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현장 타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냥 현장 타설은 그게 다예요. 다이고, 다만 이 현장 타설 말뚝의 이용이 현장 말뚝을 4개를 5개를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매트를 설치할 수도 있고, 현장 타설 말뚝 하나에 거기에 구조물이 하나 올라가는 게 그게 타설 말뚝이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량이 있으면은 이와 같이 이제 교대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각이 설치되겠죠. 다 빨간색이야.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변화를 줘서. 자, 이제 이 교대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 막혀 있어야만 흙이 안 흘러요. 흙이 흘러나오면 안 되잖아요. 뒤쪽에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편투합이 적용을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방조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다면은 교각은 좌우 대칭 구조죠. 그죠? 좌우 대칭 구조예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그러니까 벽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기둥 하나만 올라가면 충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교각 같은 경우는 현담활동 하나에 그냥 바로 교각을 이렇게 하는 이런 형식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단면에서 보니까 가지, 만약에 평면에서 본다 보면 자, 이런 형태인데, 여기서 말뚝 하나 받고 여기다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타 말뚝을 박는다 할지라도 여기는 현타 말뚝이 이건 이렇게 6개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단일 말뚝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거는 좌우 대칭 구조니까
말뚝 하나에 교각이 바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어떤 설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서, 자, 그러면 이거는 교대니까, 이건 뭡니까? about죠, about. 이건 뭡니까? 해야지, 그죠? 그럼 이게, 이건 무공식조선다. 근데 이걸 갖다 피어 기초로 하고, 그래서 피어 기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피어 기초. 그러니까 피어 기초가 대표적으로 이와같이 단위 현장 말뚝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계는 그러면 이제 이쯤이 경계가 되겠죠. 여기는 현타 말뚝, 여기는 교각, 기둥, 칼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단위 말뚝이 또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해상풍력 기초입니다. 해상풍력 기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상풍력 기초 파일도 형식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적당한 어떤 바닷물의 깊이에서 그래서 RCD 공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모노파일 기초입니다. 그래서 삐어 기초하고 모노파일 기초 이렇게 해서 증명할 거고. 근데 이것도 똑같이 나는 그냥 하나만 했는데 어차피 현타 말뚝이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제 좀 더 한다면은 이렇게 정리했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는 문제를 이렇게 자꾸 이제 변화해서 기존에 물어봤던 거를 뼈 기초를 물어보지 않고 모노파일 여기서 해당하는 모노파일을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물어봤던 문제들인데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럼 이제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접근하는데 전혀 문제는 안 된다는 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얼굴빛이 싹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전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10점 만점에 6점인가요? 배수형과 비배수형. 이것도 이제, 다 이제 아는 얘기들이고, 오직 있으면은, 자, 이거는 제가 PPT 자료에 그림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정말로 제발 바라고, 거기서 배수형식 다 가서, 화면까지 띄워서 다 설명했죠. 그죠? 그럼 이제 비배수형 터널은, 근데 비배수형, 방수형에서 사실 이제 국내 어떤 도로나 어떤 철도 터널에서 잘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완벽한 방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배수형,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완벽한 방수는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재료 특성입니다. 그래서 방수제라는 게 어딘가 이음부가 있을 수밖에 있고, 그 이음부가 콘크리트하고 완벽하게 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방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배수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배수형은 조금 나툼 터널에서는 상당히 이제 거리가 멀어져 있고, 요즘 이제 실드 터널에서는 이제 비배수형으로 이제 가능한 상태다. 왜냐하면 실드 TVM은 그래서 실세기면에 설치하고 배면에 그 뒤쪽을 백필 그라우팅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에요. 근데 라튼 같은 경우는 거기서 EPB 방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게 완벽하게 어떤 방수 구조를 완벽한 방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배수형 방식 터널로 간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 이제 여기서 뭐 두 개를 묶어서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개념만 이렇게 쭉 던지는 그런 거 이제 물어보고 있고요. 자 이제 강성벽체와 연성벽체 시작하는 토합. 그래서 이제 요거도 조금은 변화를 좀 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벽체가 변형이 생기는지 변화가 생기지 않는지, 그러니까 벽체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 한다면은 거기서는 어떻게 되나? K0 상태, K 상태에서 그러면은 자 흑막이 가설 연성벽체에 작용하는 토합과 그 다음에 강성벽체에 작용하는 어떤 토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 흑막이 벽체는 이 K 조건인데 자 또 다른 문제는 벽체 변형이 생기니까 이게 삼각형 분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나마 이거는 KA든 KP든 삼각분포 토합이 적용되는데 토합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경험 토합과 어떤 삼각분포 토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자, 이제 실물지만 하트맨의 치마를 공식.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요건 특히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기존 이론에서 최근에 좀 업그레이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뭐 어떤 이제 뭐 탄성식 같은 거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값이 잘 안 나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라도 조금 이게 이제 요거는 그래서 1980년도 이후에 나온 어떤 이제 그 이론이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이론을 그나마라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현실화시킨 이제 이론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치매력 검토를 검토할 때 이 식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도 화면에 띄워서 그림까지 해서 친절하게 해서 강조를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나중에 그리고 아마 그게 그 강의 노트에도 그대로 아마 캡처가 되실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일로 역시 젠슨이 1970년 1870년인가 그때 젠슨이 그러니까 아니 곡식에 추설해도 잡으니까 이게 참 밑에 터져 나가니 막 썽이 나서 했다는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는 화면에 다 띄워서 설명했었고 강의 노트에도 보면은 그래서 젠슨이 그래서 사일로 토합에 대해서 거기서 딱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관 매설관에 작용하는 토합에 대해서 마스턴의 방법에서 뭐 굴착식, 돌출식 다 외웠지만은 그 출처가 누구로 해서 그 출처가 젠슨이라니까요. 사일로 토합이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지금 발전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 사일로 토합을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마스턴의 방법에서의 어떤 제시하고 있는 돌출식과 굴착식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럼 결국은 거기서 사일로 토합은 이제 그래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원리를 그래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전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봐야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이제 맞고요. 그냥 지금 안 찾아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이게 동영상 그대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때 찾아봐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 강의 노트에 보면은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또 동영상 지난 사이클 동영상에도 보면 다 그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는 자 받아서 적고 막 하는 게 중요한지 그냥 탁 팔짱 끼고 그냥 집중해 듣는 게 맞는지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다 팔짱 끼고서 다 거기 나왔다는 얘기고 농담 반 진담 반해서 제가 뭐 추수해서 해놓으니까 자꾸 터져나가니 썽이 나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바이브 프로텐션. 그래서 이제, 사실 바이브 프로텐션이 요게 한물 간 문제, 어떻게 보면. 한물 간 문제이고, 과거에 나왔다가 잘 안 나오던 문제고, 최근 이제 동다짐으로 갔다가 다시 좀 회귀한 문제들인데, 어쨌든, 그래도, 어떤 또 강의를 하면서, 이게 저도 나올 줄 몰랐는데, 그래도 일단 다 제가 얘기는 한다. 그래서 일단은 추를 떨어뜨리는 건 동다짐, 동안밀, 그리고 자꾸 흔들어주는 거 바이브 프로텐션. 다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다중 공법 자체가 그래서 어떤 중력을 이용해서 추를 떨어뜨려서 충격을 가하는 이제 어떤 동다짐이 있다면은, 이거는 어떤 진동봉을 땅속에서 흔들어서 이렇게 다져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동다짐도 마찬가지로 살도 집안에서는 효과가 있고 동다짐은 점성 집안에서는 효과가 없죠. 그다음에 동안밀, 그러니까 균열을 발생해서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동안밀을 하는 그런 걸 한다면 이 바이브 프로텐션이 사실 동안 점성토에 이게 되겠어요? 물도 안 나죠. 오히려 이게 참 기계망창인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유리한 지층 구조 같은 것들을 같이 좀 겸해서 설명을 해주면
겪겠다 이제 그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상화. 정말로 단답형이 나왔죠? 소설은 안 나와, 그죠? 단답형으로도 써봤죠? 그죠? 그래서 단답형 쓸 때 이거 어떻게 이거를 정말로 포인트를 줘서 어떻게 줄일 건가? 크로스홀 시험. 크로스홀 시험은 이제 탄성파 시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강의할 때도 맨날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리고 역시 또 강의 노트에도 보면은 탄성파 시험의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운홀, 업홀, 크로스홀 그 다음에 서스면 PS 좀 더 확장되니까 뭐세요? 지오 토목그룹 다 나와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크로스홀을 물어봤어요. 근데 크로스홀 잘 쓰지 않는데 크로스홀 뭔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 탄성파 시험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다운홀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쓴다고 했다? 경제성 때문에 쓴다고 했어요. 그죠? 시총 있는 시총에 그냥 해서 땅에서 여러 팔려나 가장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홀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다운홀보다도 좀 더 어떤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구득하려면 크로스홀로 가야 된다. 라고 이제 그런 정도. 그래서 어떤 개념만 이렇게 쭉 던지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2교시 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해서 하여튼 뭐, 여기서 보니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치안공부과 심층혼합법에 대해서 강법이 치마량을 산정하라. 자, 이제 이런 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치마량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규체의 어떤 탄성 치마량이나 또는 어떤 안밀층의 1차 안밀치마 또는 2차 축 치마량의 치마량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것 말고 치마량을 구하는 다른 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제 소설 쓰듯이 이걸 접근해야 되는데 먼저 치안을 봅니다. 그러니까 치안공법이 자, 우리 치안 분류가 어떻게 하면 치안공법? 그렇다. 그것도 자, 지금 그 강의 노트에 보면 분류가 다 돼 있죠. 치안공법입니까? 그래서 굴착 치안과 관계 치안이 있다. 굴착 치안도 부분 치안과 전면 치안이 있다. 그리고 관계 치안의 뭐 방법에는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치안을 할 때 자, 지하차도 개착박스 구조물인데 여기서 강제 치안은 잘 적용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하차도 개착박스인데 거기서 강제 치안은 그러니까 강제 치안은 주로 우리가 항만 같은데 그죠? 아니면 뭐 방파제나 같은 것 때문에 해안 매립 뭔가 그쪽에서 이제 쓰는 것들이고 개착박스니까 적어도 얘기한다면은 여기서는 강제 치안보다는 여기는 굴착 치안입니다. 어떤 자 부분인지 전면인지. 근데 치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밀층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 아무리 개착박스지만 그게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개착박스가 있는데 안밀층이 얇다 그러면 전면 치안해보면 깔끔하죠. 전면 치안했을 때는 그때 치마량 뭐가 돼? 그때는 그 치마량이 하루의 탄성식이나 아니면은 휴물질 방법으로 치마를 구하면 돼요. 그 치안을 했으니까. 그 집안이 이제는 어째? 이제 탄성 치마 조건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치안층이 낮아요. 그 안밀층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 부분만 살짝 치안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밑에는 안밀층이 또 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치안층과 안밀층에서 1차밀, 2차밀 치마를 구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는 설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는 문제예요.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마량 공식은 탄성식하고 그 다음에 심준식하고 그리고 또 1차 및 2차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치안을 했을 때 치안 조건이 내가 설계를 하는데 이거 치안 뭐 안밀층이 뭐 2m밖에 안 돼. 그러면 2m 개착박스 2m 하면은 그 굴착량 얼마 되겠어요. 그죠? 굴착 해봤자 뭐 몇백 루비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전면 치안하고 그것도 다져서 거기서 치마 탄성 치마로 검토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안밀층이 너무 두껍다.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 그러다 상고만 치안을 하고 만약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또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러한 방법으로 설계면에 접근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이 치안은 치안인데
또 이런 치안이 있어요. 무슨 치안이냐면은 암밀증이 두꺼울 때 하는 치안 방법이 우리는 어떤 GCP, SCP를 그냥 기둥을 하는데 그것도 치안이에요. 그죠? 모래 기둥으로 치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도 암밀증이 두꺼울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 GCP나 SCP를 했을 때 그죠? 그럼 그래서 복합 집안의 강도로서 그 부분을 이제 치마를 한자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자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DCM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DCM은 이것도 당연히 이게 계량률을 따져야 돼요. 계량률에 따진 어떤 복합 집안 강도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강도 특성에 따른 집안 변형 궤도로서 어떤 치마를 산정한다. 그런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접근한다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물어본 거니까 일단 자 여기서 물어본 거 답해주고 그리고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정도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아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파티별로 했던 것들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최근에 출제가 바로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적인 문제로 하나씩 이렇게 했던 것들을 조합을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저렇게 맞추면서 근데 파티별로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했던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니까 개념 정리가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게 다시 묶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접근할 수 있고 내가 설계자 입장이 돼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것도 자 소울링과 의사행카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단답형으로 많이 준비했던 것들이에요. 단답형에서 우리가 자꾸 묶어서 이거를 연습하는 것들은 바로 이 원리니까. 그래서 단답형 묶었을 때 우리가 뭐 물어보냐면은 소울링에서 여기서 역학적 원리부터 우리가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는 자 역학적 원리가 결국은 이제 어스앵카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고 해서 뭐 자유장 뭐 정착장에서 뭐 자유길이 정착길이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인양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소일 렐링은 어디에 봐도 자유길이 정착길이 없다는 얘기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에 딱 어디다 또 포인트를 두냐면은 비탈면이라고 이렇게 답했다.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착안하냐면 이게 서술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탈면이라는 게 우리가 착안을 한다면 비탈면에서 우리가 뭔지 뭐냐면 비탈면의 안정조건 에서 작용력과 제한력. 내가 빨강색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자꾸 빨강색이 자꾸 타고 들어오네. 작용력과 제약력에서 자 이거는 드라이브 폴스하고 레스 폴스다 라고 한다면 이게 슬로프의 소일의 폴스인데 이게 소요의 안전율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NG가 됐을 때 그랬을 때 하는 보강 방법이 여기서 FR 여기서 이제 소일 레일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억지 말뚝으로 해서 이거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거 이제 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가 여기에 억지 말뚝 대신 여기서 소일 레일이 얘기 그런다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부분만 좀 추가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일 레일의 역할은 여기서 그러니까 정착길, 부채길 정착길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울 레일이 어떤 억지 말뚝의 어떤 역할처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그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소울 레일의 간격이나 어떤 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이거는 자 말뚝이 파괴면을 관통해서 여기서 말뚝이 여기서 저항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뭐 소일 레일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레일이 이 전단면을 통과를 해야만 그래야만 여기서 이 부분을 합력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저항을 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조건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는 자유장 정책하고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역학적 원리가 전혀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그 역학적 원리는 근데 그 전에도 우리가 인장력을 도입한다 그 했던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여기서 과학이 소일링 해가지고 인장력을 도입한답시고 여러 이제 사면에 쓴다기보다는 흑막이로도 쓸 수 있는 인장 도입 이런 것도 이제 엄청 특화인 특허들이 나와서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학이 소일링을 해서 여기서 인장력을 도입한다고 해도
쏘일리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게 정착 길이가 확보가 안 된다는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청에서는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그 특허 심사관들이 자꾸 이게 유사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어떤 지금 새로운 것인지, 새로운 무조건 특허를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금장 특허마고 붙여가지고 쓰면 절대로 괜찮아요. 근데 쓰면 절대로 안 괜찮죠, 그죠? 이제 테르데기 안밀 이론과 렌드리 타천 안밀 이론, 이것도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안밀 이론인데 공식 하나 이제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때? Z 방향으로의 물 빠짐 조건이 시간에 따른 강도 소사는 하는데 이게 확장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X 방향으로,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공식 외울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뭐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뭐 기가 닳도록 얘기했으니까 아마 요거는 다 정리를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진동 기계가 설치되는 구조물의 기초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집안 땅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구조물의 기초 설계라고 이렇게 좀 폭넓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진 설계는 이제 내진이, 재진이, 면진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집안 쪽엔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에요. 이건 구조 분야에서 이제 쓰는 것들이고 건축에 쓰는 것들인데, 그래서 내진이라는 거는 뭐 철근 많이 고 든든하니 해서 지진이 와도 절대 견디는 거. 면진은 조금 지진력을 약하게 이렇게 재를 사해주듯이 지진력을 약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장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자장치 중에서 LRB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다면, 재진은 그냥 지진 자체를 완전히 해서 워킹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그 주위를 언제 지금 아까 잘문을 만들어도 뛰어본달지 해서 정말 아니면은 어떤 뭐 충격물 넣는다 해갖고 완벽하게 지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인데, 사실 이게 우리 집안 분야하고는 전혀 다른데 여기서 문제 맥락에서 이게 땅이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거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뭐 우리는 땅에서 바라본다면은 구조물이 뭐 집안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정도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반복 변동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이제 뭐 어떤 진흙이 할 때는 구조물이 집안의 안정 조건이니까, 안정 조건은 어떤 이제 어떤 지리과 이제 치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접근하면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쭉 정리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기초에 대한 것들, 그렇지, 집안에 대한 것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들어갔고요. 자, 부마찰력, 이거는 정말로 수도 없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지쳐서 그만 낼 때 됐는데 계속 나오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치도록 우리가 또 실전에서도 포캠에서도 계속 다뤘던 문제들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요거는 계산 문제 같지 않은 계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 요즘은 계산 문제 같지 않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 자, 그러면 랭킹 토합에 대해서 그러면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산 문제 푸는 게 그 식을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점착력이 존재하는, 자, 점착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자, 이거 랭킹 토합, 이거 유도하는 거. 그래서 유도하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이고, 여기서 뭐, C 코다 Z 뭐 파이고, 뭐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뭐 사인 파이는 쭉 정리하니까, 뭐 마이너스 20 루트 KA가 나오고, 그런데 이걸 곱하기 뭐 2 하니까 이게 한계 깊이가 되고, 그냥 유도한 거 그대로. 그대로 유도해 놓고, 거기다 뭐만 넣으면 돼요? 이거 간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지만 계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기사 문제 수준이야. 요즘 계산 문제가 바로 이제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뭐, 또, 이번에도 또 강의 때 또
랭킹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무한삼일 또 할 거예요. 이번에 무한삼일 한번 쉬었으니까 또 무한삼일 또 나올 때 됐네.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와 같이, 그러니까는 계산 문제 같지 않은 계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의 이제 일환이고요. 자, 이제 3교시 문제. 3교시 문제를 하기 전에 좀 쉬었다 하는 게 낫겠죠. 그죠?